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환의 정의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환들의 example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이제 환이라는 구조가 만족하는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환이라는 구조는 그 덧셈과 곱셈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 됩니다. 따라서 덧셈에 관련해서는 아벨군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한 성질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R이라는 환에 대해서, 그리고 A, B, C, X가 환 R의 원소인 경우에 대해서는 A라는 환의 원소 A에 대해서 A의 덧셈에 대한 여권을 마이너스 A로 표시를 하는데, 그 원소에 다시 덧셈에 대한 여권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A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아벨군에서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한다면 다음 식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생각을 해보면 A와 더해서 항등원이 되는,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 되는 원소를 우리가 A에 대한 덧셈의 여권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표시하는 기호로 마이너스 A와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마이너스 A라는 원소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 원소에 A를 더했더니 0이 되기 때문에 이 네모라는 원소 입장에서는 결국 A가 네모의 덧셈에 대한 여권이 되는 것이죠. 즉, 네모의 덧셈에 대한 여권은 A가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A와 B를 더한 것의 덧셈에 대한 여권은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더한 것과 같다는 것도 아벨군에서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자, 그리고 A 플러스 B와 A 더하기 C가 같은 경우에는 아벨군에서 A를 우리가 캔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B와 C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A와 X를 더해서 0이 되면 비슷하게 A를 캔슬을 시킨다, 혹은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덧셈을 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식으로부터 X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A 더하기 A가 되는 경우에는 A를 양쪽에 캔슬을 시키고 나면 결국 A 자체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 되는 것도 아벨군에서 성립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환에서는 그대로 이러한 성질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덧셈 입장에서 여러 번 연산을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n은 정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a는 환의 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덧셈 입장에서 na라고 쓰는 것은 그 n이 양의 정수일 때는 a를 n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n이 0일 때는 항등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n이 음의 정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0보다 큰 양의 정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랑 같을 텐데, 이러한 n에 대해서는 a의 덧셈에 대한 여권을 n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 혹은 a를 n번 반복해서 더한 값의 덧셈에 대한 여권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식이나 이 식에서 ma 혹은 m-a라고 하는 이 식의 의미는 0보다 클 때 반복해서 더한다 라는 그 의미를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아벨군에서 마찬가지로 도입을 했던 그러한 기호인데요. 이런 기호를 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기호를 도입을 해서 덧셈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 n이라는 원소가 정수를 나타내는 것이지 n이라는 원소가 r의 원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r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즉 환 r이 반드시 정수를 포함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n은 환 r의 원소가 아니고, 따라서 na라는 이러한 그 기호를 여러분이 볼 때 n과 a를 곱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냥 정수와 a를 늘어놓는 새로운 기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호의 의미를 n의 부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기호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이라고 하는 것은 덧셈뿐만 아니라 곱셈도 있기 때문에 a하고 b가 r의 원소일 때는 두 원소를 곱한 것을 점을 찍어서 표기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점을 생략하고 그냥 a, b 라고도 표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a, b라는 표기와 na라는 표기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이다. 즉 여기서는 환에서의 곱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곱셈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값을 나타내는 그냥 형식적인 기호로 쓰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그 의미 중에서 특별히 그 n이 0보다 큰 경우에 a를 n번 반복해서 더한다 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인 의미의 정의가 될 텐데요. 이것을 조금 더 엄밀하게 약속을 하자면 1a는 a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보다 큰 같거나 큰 정수 자연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 1의 a라는 기호의 정의는 na와 a를 더하는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면 조금 더 엄밀하게 명확하게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정의를 우리가 그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이런 귀납적 정의를 이용을 해서 na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귀납적 정의라는 게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확한 표현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귀납적 정의의 그 핵심적인 의미를 좀 더 그냥 간편하게 나타낼 때는 그냥 다음과 같이 a를 n번 더한다 라고 그냥 간편하게 표기하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a를 n번 더한다 라는 이런 표현을 만났을 때는 이러한 귀납적 정의를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n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제 증명을 할 때는 이런 귀납적 정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이 0일 때, n이 음의 정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러한 기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한 기호이기 때문에 아벨군에서 만족하는 성질은 여전히 환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호와 관련한 성질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성질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환의 원소 AB와 그 정수 NM에 대해서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정수가 있을 텐데, 그 정수만큼 a를 반복해서 더한다 라는 것의 기호가 이제 의미가 우리가 앞에서 정했는데요. 그 결과는 na라는 그 값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여권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물론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할 때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a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n번 거듭해서 더하는 결과와도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벨군에서 확인했던 성질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와 b를 더한 결과를 n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은 na와 nb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더하는 것과 당연히 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과 m을 더하는데요. 이때 더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정수에서의 덧셈이죠. 자, 여기서의 덧셈은 환에서의 덧셈이지만 여기서의 덧셈은 정수에서의 덧셈입니다. 두 덧셈이 다른 덧셈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덧셈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a를 n번 거듭해서 더하고 a를 n번 거듭해서 더한 것을 더하는 것과 같다. 즉 여기서의 덧셈은 환 아래에서의 덧셈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덧셈과 여기 있는 덧셈은 의미가 다른 덧셈이다 라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m, 즉 정수의 곱셈을 한 다음에 그 정수만큼 a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이나 a를 m만큼 반복해서 더한 다음에 그럼 이만큼이 R의 원소가 될 텐데요. 자, 그 원소를 하나로 취급을 해서 그 원소를 n이라고 하는 정수만큼 반복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결과가 서로 같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이와 같이 해도 결과가 같겠습니다. 그 이유는 nm이나 mn이나 동일합니다. 정수에서는 곱셈이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nma나 mna가 같기 때문에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와 또 동일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성질들은 환에 대해서 따로 확인해 볼 필요 없이 아벨군에서 성립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환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은 덧셈이란 연산만을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환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곱셈과 관련돼서 몇 가지 기호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원소의 곱을 나타낼 때 우리가 가운데 점을 찍어서 표기하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아무 기호도 쓰지 않고 그냥 A, B와 같이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에서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괄호를 묶는 방법에 관계없이 그 값이 일정합니다. 따라서 n개의 원소가 주어져 있을 때 이 n개의 원소들의 연산을 표시할 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어떠한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괄호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즉 자,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 연산마다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원소를 계산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A1, A2, A3를 세 개를 한꺼번에 곱셈을 한다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약속하지 않은 그런 의미인데요. 따라서 곱셈을 여러 번 하려면 다음과 같이 괄호를 명확하게 써야지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두 결과는 연산을 하는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죠. 따라서 A1, A2, A3의 경우에는 괄호를 쓰지 않더라도 어떠한 괄호를 사용을 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괄호가 없는 표현이
전혀 혼동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3개인 경우뿐만 아니라 4개, 5개인 경우에도 비슷하게 괄호 묶는 방법에 관계없이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하고 우리가 쓰기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어떠한 원소를 반복해서 덧셈이라는 연산을 하는 것을 NA라는 기호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비슷하게 한 원소 A를 반복해서 곱해서 얻어지는 이 결과를 간단하게 표시하는 기호를 다음과 같이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덧셈을 여러 번을 할 때 이때 n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정수까지 자연수가 아니라 이제 음의 정수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A라는 그 아래 원소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의 정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기호를 확장을 할 수가 있지만 곱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화는 A라는 원소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A의 마이너스 1제곱, A의 마이너스 2제곱 같은 이러한 기호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에 대해서 같은 원소를 거듭해서 곱한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기호를 생각할 때는 n을 자연수인 경우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n번 반복해서 곱셈을 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앞에서와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A의 지수로 1을 쓰는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A와 같은 것으로 약속을 하고 n이 1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만큼 거듭제곱을 하는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A의 n번 거듭제곱한 것과 A를 곱셈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로 정의하는 귀납적 정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귀납적 정의로 우리가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기호를 약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기호를 도입을 하게 되면 환 아래에 있는 임의 원소 A에 대해서 몇 가지 성질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n과 m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수에 있는 원소로 생각을 했을 때 A의 n제곱과 A의 m제곱의 곱은 A의 m 플러스 m제곱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당연히 성립할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 식을 엄밀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때는 지금 어떤 하나의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쓰는데요. 여기서는 n과 m이 두 개의 어떤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자연수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이러한 등식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확인할 때는 예를 들어서 n은 자연수 하나를 이제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a의 n, a의 m제곱의 연산이 곱이 a의 n 플러스 m이랑 같다는 것을 그 임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n을 이제 스몰 n은 그냥 고정이 된 그냥 상수라고 취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 명제를 n은 그냥 상수라고 취급하고 m을 이제 바꿔가면서 m이 1일 때도 성립하고 2일 때도 성립하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 라는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m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m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m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m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되면 1번과 2번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그 n은 이제 고정된 하나의 자연수로 택하기 때문에 이미 m 뿐만 아니라 이미 n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해보면, 자, m이 1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등식은 a의 n, a의 1인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 의미를 좀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귀납적 정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귀납적 정의의 의미가 다음과 같았죠? 즉, 지수가 1일 때는 a랑 같은 것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 1만큼 거듭제곱을 한다는 뜻은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의미하는 그 값과 a를 곱한 값으로 약속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자, 이것의 계산은 an이고요. 여기가 a가 됩니다. 이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a의 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 식에서 고정된 자연수 n에 대해서 m이 1일 때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m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는 a의 n제곱, a의 k제곱이 a의 n 플러스 k제곱과 같다 라는 가정하에서 a의 n제곱, a의 k 플러스 1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값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a의 k제곱과 a의 곱이랑 같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결합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고, 자, 앞에 있는 그 식은 우리의 그 가정에 의해서 a의 n 플러스 k와 a의 곱과 같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a 대신에 a의 1제곱이라고 써도 되고요. 다시 이러한 귀납적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a의 n 플러스 k에 1을 더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물론 여기 있는 지수는 n 플러스 k 플러스 1, 여기선 자연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적용한다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서 결국 이 식과 이 식이 같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식에서 m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 이때 n은 우리가 임의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n에 대해서도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도 성립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a를 n번 거듭제곱하는 것을 n번 거듭제곱하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의 그 변수는 고정을 하고 다른 변수를 이제 다른 변수 입장에서 수학적 귀납법을 적용하게 되면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직접 해보면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연습하는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덧셈과 곱셈 각각에 대한 몇 가지 기호와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성질을 생각을 했는데요. 덧셈과 곱셈이 이제 같이 어우러진 한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항정리라고 배웠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항정리는 실수상에서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그런 법칙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항정리가 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성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환이라고 하는 구조는, 대수적인 구조는 덧셈과 곱셈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덧셈과 그러한 곱셈이 실수에서의 덧셈과 곱셈과는 다른 그런 덧셈 곱셈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항정리가 성립을 합니다. 즉, 환 아래에 있는 두 원소 A와 B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A하고 B가 일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A 곱하기 B와 B 곱하기 A가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는 A 플러스 B를 n번 거듭 제곱한 것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기호의 의미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이 기호를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기호는 n 팩토리얼을 i 팩토리얼과 n-i 팩토리얼로 곱셈한 것을 나눈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값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n하고 i는, 지금 여기서 n은 1 이상에 있는 그 자연수만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원소의 거듭 제곱을 나타낼 때 이때 n을 그 자연수만 생각을 한 것인데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n을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거듭 제곱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그 서메이션에서 i가 0인 경우와 i가 n인 경우는 약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이 기호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i가 0일 때는 a의 n-0, 그 다음에 b의 0제곱이니까 a의 n제곱, b의 0제곱이라는 기호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앞에서 거듭 제곱하는 기호에서는 지수를 항상 자연수만 생각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자연수가 아닌 그러한 정수, 0이라는 정수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식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a의 n제곱으로 여러분들이 간주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식을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떠한 실수의 경우 실수의 0제곱은 1로 약속을 했는데요. 자, 지금 그것과 비슷하게 환에서도 어떤 원소의 0제곱은 1로 약속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이러한 그 0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환에서는 덧셈의 곱셈의 입장에서 그 항등원인 단위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이 그런 환에서는 의미가 없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어떤 환에 그 1이 단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항 정리는 그 a의 n-0제곱, b의 0제곱이라고 하는 이 텀이 있으면 이 텀을 b의 0제곱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a의 n제곱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1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 비슷하게 i가 n일 때 여기 있는 식의 의미는 a의 0제곱, b의 n제곱에 해당하는 식이 나올 텐데,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b의 n제곱으로 해석을 하지 a제곱이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식은 n0의 a의 n제곱 n1의 a의 n-1제곱 b의 1제곱 그래서 n의 b의 n제곱을 이제 서메이션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소의 영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등식을 앞에 있는 이 값을 팩토리얼 형태로 바꿔 쓰게 되면 오른쪽 식을 얻게 되는데요. 자,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때 마찬가지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한다는 뜻은 n이 1일 때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 라는 것이죠. 즉, 이 경우 보면 왼쪽은 a 플러스 b의 1제곱인데 어떤 원소의 1제곱의 의미를 그냥 그 값 자체로 약속을 했었고요. 자, 왼쪽에 있는 서메이션의 의미를 직접 풀어서 쓰면 n0 a의 1제곱 더하기 n, 여기서 n은 1이니까 1 바로 쓰죠. 그리고 끝에 있을 때는 b의 n제곱만 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앞에 있는 이 컨비네이션은 1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 1이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1이 오고 b가 옵니다. a의 1제곱은 a로 약속을 하고 b의 1제곱은 b로 약속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점을 찍지 않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에 a를 1이라고 하는 자연수만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인데 이때는 그냥 a 자체로 약속을 했고요. 오른쪽도 비슷한 방식으로 b 자체로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n1일 때는 양쪽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 다음 확인할 것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 이러한 조건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러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조금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죠.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는 가정을 직접 써보면 이것이 k0의 a의 k제곱 k1의 a k-1 b 이런 식으로 더해지다가 k의 k-1도 한번 써볼까요? a의 1제곱 b의 n-1제곱 더하기 k의 k a는 없고 b의 k제곱 이것이 이제 성립한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a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제곱을 우리가 계산해 보는데 어떤 원소의 k 플러스 3번만큼 거듭제곱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귀납적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값에 a 더하기 b를 곱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하고 그 값을 여기다가 쓰고 a 더하기 b를 이제 곱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b하고도 곱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할 때 처음에 a의 k제곱과 a를 곱할 때 a의 지수가 가장 클 텐데요. 그때는 k0의 a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k제곱, b의 1제곱이 나타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얘하고 A를 곱하는 경우와 그리고 얘하고 B를 곱할 때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앞에 있는 개수가 K0랑 K1을 더한 만큼 생기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과정에서 그 A, K와 A를 네, 다시요. 자,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A를 이제 곱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AK제곱과 B를 곱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여기에 이제 A, B와 B에 같다는 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개씩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비슷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 결과는 A의 K제곱과 B를 곱한 것과 같고요. 그래서 얘랑 같다 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이 녀석은 K 플러스 1에서 0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개수랑 같을 것이고, 자, 이 녀석은 K 플러스 1개에서 1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개수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항 정리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운 이항 정리와 증명하는 과정도 거의 동일하지만 일반적인 연산인 덧셈과 곱셈의 성질을 이용을 한다 라는 것만 이제 주의 깊게 구분을 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이항 정리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그 이항 계수들의 관계들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쉽게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한번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슷하게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쭉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이제 정리는 이제 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 환 자체의 어떤 고유한 성질이라기보다는 아벨군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도 거듭제곱과 관련된 뭐 그런 간단한 기호를 도입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뭐 간단한 성질을 생각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환에 관련된 성질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환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임의의 원소와 A와 0을 곱셈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환의 곱셈입니다. 자, 이 결과는 A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앞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을 한 성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0과 A를 순서를 바꿔서 환의 곱셈을 하더라도 여전히 0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러한 기호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앞에서 NA라는 기호를 약속을 했었는데요. 자, 그때의 기호 중에서 n이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0a라는 이러한 기호를 우리가 도입을 이미 한 건데, 이때 지금 생각하는 이 0a와 앞에서 생각한 0a라는 이 기호는 겉모습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의미는 좀 다릅니다. 즉, 지금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0과 a의 환 아래에서의 곱셈입니다. 그리고 이때 0이나 a는 모두 환의 원소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na라는 기호를 도입을 할 때는 0은 정수로서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a는 환의 원소로서 생각을 한 것이고, 이것은 그냥 항등원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0이
정수에 들어간 0이지 환 아래 0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은 이 0이 환 아래에 있는 0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앞에서 한번 우리가 사실은 이 성질을 확인을 한 적이 있었죠? 자, 이것이 0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a와 0을 곱하는 것을 0을 0 더하기 0으로 바꾼 다음에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a랑 0을 곱하는 이 결과는 어쨌거나 환의 원소인데 이 원소가 다 동일한 원소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소가 더해서 어떤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이런 꼴이기 때문에 덧셈에서의 캔슬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0을 얻습니다. 물론 이때 0도 환 아래에서의 그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을 의미합니다. 정수 0이 아니라. 자, 비슷하게 이 녀석도 우리가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분배 법칙을 쓰고 그리고 캔슬을 하고 그러면 0a가 0이다 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한다면 다음 몇 가지 성질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와 b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곱하는 것은 이것과 같겠습니다. 이것은 a와 b를 곱셈을 한 후에 그 전체 원소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여건을 의미하는 기호이죠. 자, 그리고 이 값은 이 값과도 동일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두 개를 나눠서 썼는데요. 자, 첫 번째 사실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a하고 앞에서 0을 곱하면 0이다 라는 걸 얻었는데요. 자, 0을 b와 마이너스 b의 덧셈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분배 법칙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두 원소를 더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됐으니까 이 두 원소는 덧셈의 여건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소는 앞에 있는 원소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므로 이 원소는 앞에 있는 원소가 AB니까 이 녀석의 덧셈에 대한 여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괄호를 굳이 뭐 필요 없는데 이렇게 붙인 이유는 곱셈을 먼저 한다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쓰면은 A하고 B 곱셈을 먼저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통의 그런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이렇게 괄호를 썼습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등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하되 0 곱하기 b로 생각한 다음에 0 대신, 앞에 있는 0 대신에 이렇게 a와 마이너스 a 덧셈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분배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a, b에 더해서 0이 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원소는 앞에 있는 원소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이 녀석이 앞에 있는 a, b에 대해서 그 녀석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다. 그것이 이제 이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니까 그 마이너스라고 하는 덧셈에 대한 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앞으로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기호가 곱할 때 양쪽에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 또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결과는 앞에 있는 결과를 이제 두 번 반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고 이 네모에다가 마이너스 b를 곱했기 때문에 첫 번째 등식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의 그 네모가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것과 b를 곱한 것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등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를 하나로 관주하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식은 이 두 번째 등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괄호 안을 a와 b 곱한 것의 덧셈에 대한 여건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떠한 원소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두 번 반복한 것이니까 아벨군에서 성립하는 덧셈에 대한 아벨군에서 성립하는 성질을 생각하면 a, b와 같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앞으로 나오면서 그냥 생략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등식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곱셈을 생각을 할 때 이러한 그 등식들은 마치 그 a랑 마이너스 b랑 있을 때 마이너스를 묶어낼 때 마치 마이너스 1이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러한 등식은 이 환 R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을 합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는 일단 이런 원소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1이라는 원소가 존재해야 됩니다. 즉 단위원이 그 환에 존재해야 되는데요. 단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모든 환이 1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못하고, 따라서 이러한 등식을 얘기할 때는 단위원을 가지는 환이든 가지지 않는 환이든 성립을 하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1의 존재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성립을 하는데요. 그 환이 특별히 1을 갖게 되면 위의 등식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원소 A에 대해서 그 A라고 하는 원소는 단위원 1이 있으면 1 곱하기 A랑 같을 텐데요. 이 등식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A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의 1 곱하기 a라고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이 두 원소를 앞에서 a하고 b를 곱한 것처럼 아래에 있는 두 원소의 곱으로 우리가 생각을 지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1이 아래에 있으면, 그러면 이 값이 이 값이랑 같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값은 첫 번째 식을 적용하게 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a랑 같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이 무엇이든 1과 곱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마이너스 a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 식을 적용하게 되면 이 식은 그 앞에 있는 원소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 거죠. 즉 1의 덧셈에 대한 여건하고 a를 이제 곱하는 것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즉 어떤 원소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 환에 1이 있는 경우에는 1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여건과 a를 곱셈을 해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a가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a와 동일하겠다. 물론 a 곱하기 마이너스 1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은 이제 이 식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a 곱하기 1과 같을 텐데 이 값이 a니까 이 결과도 마이너스 a랑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을 계산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1을 앞쪽에 혹은 뒤쪽에, 왼쪽 혹은 오른쪽에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a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이 있는 경우에 마이너스 1을 자기 자신과 곱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식을 적용을 해보면
1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즉 1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다 라는 것이죠. 네,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환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의 성질에만 의존을 해서 환이라는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에서의 곱셈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그러한 기본적인 공리를 만족을 하면 이러한 것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실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곱하면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한 환이라는 구조에서 성립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물론 제 1이 있는 환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실수에서만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 아니고 환이라는 구조에서는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다라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50분 정도 됐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